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의회 이해찬 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림 1, 2, 3동 그리고 신길 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영등포구의회 이해찬 의원입니다. 대담에 앞서 오늘 녹화 당일은 5월 18일로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았는데요. 이제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저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른 나이에 정치를 하게 되어서 좀 화제도 됐고요. 기대도 많이 하시면서 또 우려를 하시는데요. 뭐 주민들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질문들 좀 소개하면서 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면요.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뭐 군대는 갔냐? 학교 졸업은 했냐? 몇 살이냐? 결혼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군대도 안 갔고 학교 졸업도 못했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저를 소개하고 제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치할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화제가 되면서 뭐 언론 인터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걸 제가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대본을 미리 써간 저의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제가 1년 동안 경험했던 이제 일을 썰푼다는 느낌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대답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영등포구 의회에 첫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 후부터 지금까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제가 가장 몰두했던 활동은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 관련된 이제 활동인데요. 이제 1월 3일 날 도림보도육교가 무너졌습니다. 38억 원의 예산을 들인 다리가 무너졌고 1분 차이로 인명피해를 피해갔습니다. 마지막 보행자가 지나간 지 60초가 지나기 전에 다리가 무너져서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찔했던 사고였고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도 매우 컸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구청이 제대로 된 사과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자문위원회 구의원 쿼터로 참가를 해서 집요하게 조사를 했고 한겨레 등 중앙 언론에도 유의미한 자료 전달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국회 기자회견 그리고 구정질문 진행했고 결국 구청장이 처음으로 대형 참사에 준하는 사건임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후 저는 안전 대책에 대한 4가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언론의 거짓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을 하고 또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도 했으며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그리고 재난 및 안전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등포 자전거 연맹에서 도림보도육교 안전 기원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식에 정말 공감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판단하실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안전에 대한 거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기원제 형식으로 비는 형식으로 더더욱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을지 제시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구의원과 또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제 의정활동의 방향성이나 깊이를 아주 잘 드러낸 예시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구의원으로서 공무원분들이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거나 점검을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올해 겨울, 아주 추운 겨울 난방비 인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또 비용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노인 계층이나 어린이 계층 이런 분들이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겨울을 춥게 보내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이나 지역 아동센터를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샅샅이 돌았고요. 이를 실제 예비비 집행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 접근을 하려고 했고요. 또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어르신 일자리가 400명이 감소했습니다. 10%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그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400명이 복원이 됐지만 그 시점에서 저는 구청에다가 400명 감소하는 거에 대한 피해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냐 이런 문제제기 꾸준히 했고요. 결국 청소 관련 어르신 일자리 100개를 제가 끝까지 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복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드리자면 안전이나 복지와 같은 기초단체, 구청의 주요 의무는 말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행사 자리에 가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공허한 말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용과 구체성이 없으면 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도움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대 의회가 시작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총 9번의 구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7대에는 1년 평균 3에서 4회, 8대에는 1년 평균 5회 구정 질문이 있었는데 9대 첫 해에는 6월 정례가 진행되기 전인데도 벌써 9번 했다는 것은 양적으로 일단 큰 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회의록을 분석하거나 현장에서 들어보면서 질적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젊고 열정 있고 또 능력 있고 경륜 있는 의원들이 많이 수혈되고 변화하면서 구청을 견제하고 주민들께 알리는 그런 과정의 질과 양이 모두 향상되고 있다는 점들도 이제 국민들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 활동들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구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는 또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 해오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지금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부 공부하고 있고 학교를 재학 중인데요. 처음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고민이 많아지면서 정치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지역보다는 중앙 활동을 많이 경험한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학하고 바로 이제 국회 보좌진으로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이제 전략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좀 차차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정치의 논리나 흐름에 대해서 깊숙이 이해할 수 있었던 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하자면 중앙에서는 국회와 대선 캠프라는 좀 큰 경험을 했고 지역에서는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현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정치인을 자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청년 정치가 왜 필요한지, 청년 정치가 뭔지 물으면 그렇게 유의미한 답변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나 세대에 대한 목적의식이나 문제의식도 굉장히 희미하고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고 어떤 청년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과 고민 항상 많이 하면서 저 스스로 좀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화, 생활적인 변화가 아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산업 이런 거는 너무 당연히 빨리 변하는 거고요. 그에 수반되는 생활, 대화, 의사소통 방식, 식습관까지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보내는 방식도 변화 속도가 빠르죠. 대선 캠프에서 제가 충격받고 가장 좀 열심히 일했던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었는데요. 다페이스라는 이제 성 관련 이슈, 젠더 관련 이슈를 다루는 채널에 출연하셨습니다. 발언에 대한 초기 초안을 봤는데 제가 좀 상당히 많이 놀랐고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의 주요 갈등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너무 처참하구나 하면서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리허설할 때도 조언을 드리고 편집 과정까지 깊게 관여하면서 최대한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담백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관변단체들이 있고 많은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공통적 문제점이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참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젊은 세대가 수혈되지 않으면서 그 흐름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표준이 아직 저는
3,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조정하고 협의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과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니 정말 이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가 참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또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나 사업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말씀드렸듯이 기존 방식으로 좀 잘 해결되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고질적이어서 대통령이 와도 못 고치는 거는 제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찾고 있는데요. 제일 제가 관심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대림동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행사를 가거나 어느 분들을 만나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보기도 싫고 냄새난다라는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존의 접근 방식이나 기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문제 해결 못한다라는 일관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이거 안 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력하든 그건 안 되는 거다라는 답변을 많이 듣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연구하고 또 다른 우수 사례들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한 30년 전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성공 사례들을 많이 제시를 했고요. 중랑구의 사근동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참신한 방식으로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영등포구에서는 어디 주차해놓으면 딱지를 잘 끊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를 해도. 근데 제가 성동구에 서울숲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파리바게트에 이제 빵 사러 들어갔다가 결제도 못하고 견인한다고 이제 경고하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빵을 못 사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개의 기초단체 차이가 무엇일까? 이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왜 영등포구에서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주차 단속이 되지 않고 성동구에서는 5분 안에 불법 주차를 적발해서 경고하고 안내하는 작업이 이루어질까? 이건 무조건 해결 가능하고 방식의 차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런 의견을 들으면서 서울대학교에 글로벌 사회혁신단이라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 연구팀이 있는데요. 거기랑 협력을 해서 이제 대림동의 무단투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쓰레기 지도를 만드는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의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걸 한번 풀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쓰레기에 관련된 지도가 5월 말쯤으로 이제 배포가 돼서 가정에 6월 중순으로 이거에 대한 주민 성과 보고회 내지는 의견 관련된 간담회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물론이고요. 저는 의회에서도 많이 혁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의 관계는 물론이고 회의 진행과 내용, 현재 조례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될지 떨어질지 선거에 나갈지 말지 여러 개 미지수지만 영등포구 의회의 9대 활동, 조례 발의 현황 이런 것들은 역사에 남는 것이고 100년, 200년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래 세대가 봤을 때 100년 뒤에 봤을 때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제들을 구의회가 구청이 발굴하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 변화의 흐름을 보면 민간과 기업이 먼저 변화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광역부처가 변화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부처인 저희 구청이 변화를 하는데요. 너무 늦습니다. 이 과정이 3, 4년 걸리고 하다 보면 이미 또 다른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도 처음 제기가 됐고 청소년, 청년 자살의 문제들도 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인구 문제도 심각하고요. 젠더에 대한 정의, 규정, 권리의 문제 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이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함께 고민하고 대비하면서 무언가 기초 작업을 해놓는 것이 다른 기초단체와의 비교 그리고 다른 글로벌 선도 국가와의 비교를 했을 때도 여기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 저는 선진된 의회 그리고 선진된 시민사회 그 선진된 영등포 구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미리 고민하고 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 계획들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더 발전된 영등포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 주시죠. 예, 저도 의정활동을 하게 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고민과 고심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올 때도 있고 제 판단에 대해서 끝없이 성찰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혀 나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매일매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보다 똑똑하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의정활동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지역에 대해 많이 아시고 또 지혜가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고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밝히고요. 그런 만큼 제가 걸어가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고심하는 부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달해 주시면은 많이 배우고 또 습득하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은 물론 뭐 걱정도 좀 하시고 욕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의회 이해찬 의원과 다양한 의견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